안녕하세요. 오늘은 화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적으로 키워본 바로는 거리대에서 키우시는 분들한테 유용한 화분 몇 가지를 또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소개하는 거는 광고는 아니니까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식물들이 다 대품입니다. 30cm 이상 되는 식물도 있고 최소 20cm, 거의 다 대부분 다 작은 화분에서 키우기가 쉽지 않은 품종 위주로 키우다 보니까 몇몇 품종 외에는 거의 화분이 다 큽니다. 근데 큰 화분 같은 경우는 가격적으로 부담이 많이 갑니다. 저 뒤쪽에 있는 휴 작가분 화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아주 비싸죠. 지금 영상에 보이는 화분 같은 경우는 6, 70만원 이상 되는 그런 화분들이고요. 이 앞에 있는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도 수제 화분이다 보니까 가격대가 좀 있는 그런 화분들입니다. 처음에는 화분에 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식물들의 눈이 들어오다가 어느 정도 이 달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화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이 대품 같은 경우는 화분 가격이 만만치 않다 보니까 이 화분이나 아니면 이 찍어서 나오는 화분 중에서도 괜찮은 화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베란다 소품으로 이렇게 화분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고가의 화분들을 구입해서 심어주는 그런 다육이 취미를 즐기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화분 가격이 아니라 내가 키우는 화분과 정말 잘 어울리고 식물이 잘 자라는 화분에다가 심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거리대에서 키우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가벼워야 됩니다. 이 거리대에서 키울 때 이 분갈이 용토까지 화분 무게에 더해지면 정말 무겁고 화분들을 이동하는 데 있어서 손목이 아플 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수제 화분에서도 그나마 가볍고 가격적으로 큰 부담 없고 그리고 예쁜 화분들을 구입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화분들을 이렇게 모으고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왜 그랬을까 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렇게 또 모아놓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의 화분들이 있고 화분들마다 다 특징이 있구나. 그렇지만 좋은 화분이 있고 나쁜 화분이 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나마 예쁘고 아기자기한 소품으로 구입해서 다육이를 심어주면 예쁜 화분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그 첫 번째 화분은 제 블로그 이웃분이 만든 작품 화분인데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작지만 디자인이 심플해 가지고 참 제가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그러나 식물들이 대부분 크다 보니까 참 더 구입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만 눈으로만 이렇게 또 감상을 하는 그런 화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화분 모양은 이렇습니다. 이 아래쪽이 이렇게 호리병 모양이라 그러죠. 호리병 모양의 그런 화분도 있고 지금 세트분이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입구가 이 항아리 화분이라 그러나요? 항아리 화분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심플하지 않으면 약간 촌스러운 그런 모양을 연출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예쁜 꽃으로 아기자기하게 화분과 잘 어울리게 그려놓은 부분이 참 느낌이 좋습니다. 그리고 유약 처리가 많이 안 돼 가지고 다육이들이 자리 잡는데 참 좋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화분 구멍도 큽니다. 이 작은 화분들 같은 경우는 물구멍이 대부분 작은데요. 물구멍이 작게 되면 수분이 바깥으로 배출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분 구멍이 좀 크고 다리 또한 보통 화분들이 다리가 참 촌스럽거든요. 근데 이 담따 화분 같은 경우는 다리 모양도 4개가 들어가 있고 참 정성이 들어갔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참 완성도가 좀 높은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만 그럴 수도 있고요. 가격은 화분에 비해서는 가격이 그렇게 높은 화분은 아니고요. 한 2만원에서 25,000원. 어떻게 보면 비싼 거죠. 그렇지만 요즘은 수제 화분 가격들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2만원 정도 되는 수제 화분은 그렇게 비싼 편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담따 화분 같은 경우는 이런 모양도 있지만 또 다른 모양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런 검색을 통해서 담따 화분 딱 치면 여러 가지 화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고요. 두 번째 화분은 미소분입니다. 미소분 같은 경우는 아까 담따 화분보다도 유약 처리가 더 많이 유약 처리가 많이 안 된 화분으로서 통기성이 아주 좋은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약이 거의 들어가지 않는, 근데 꼭 그 토분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그림을 넣어 가지고 그 밋밋한 그런 느낌을 확 줄여버린 참 활용도가 높은 그런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담따 화분 같은 경우는 약간 이 흙을 많이 넣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미소 화분에 비해서는 좀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 미소 화분은 장점이 뭐냐면 가볍습니다. 가볍고 이동하기가 편리합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이 미소분이 이 개당 10,000원 정도 됐는데 요즘은 이렇게 디자인이 들어가면서 가격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미소 화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작습니다. 작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미소 화분을 처음 받아보고 나서 생각으로 작아가지고 이 대품 군생을 키우기가 참 애매하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러나 생각외로 군생을 키워도 이 디자인이 예뻐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게 잘 어울립니다. 지금 영상을 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벤바디스가 심어져 있는 화분도 이 예전 미소 화분입니다. 미소 화분인데 이렇게 얼굴 내도 군생을 심어 놔도 좀 작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담하게, 그리고 이렇게 꽉 차 있는 느낌, 그리고 그 어떤 그 식물을 심어놔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의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그리고 물 빠짐이 좋고 물 마름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미소 화분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화분이 작기 때문에 분갈이를 6개월 단위로 해주셔야 됩니다. 너무 분갈이를 안 해주게 되면 뿌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작은 화분 같은 경우, 이 뿌리 뻗침이 좋은 딸기들 같은 경우는 꼭 분갈이를 6개월마다 해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 화분은 이브걸 화분입니다. 이브걸 화분 같은 경우는 사면이 그림이 들어가 있는, 참 이 색톤이 좀 화려하고 이 그림이 예쁜 여성 캐릭터가 들어가 있는 화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남성들보다는 여성이 좋아하는 그런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브걸 화분 같은 경우는 화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사각 화분이 있고 이렇게 당당히 화분이라고 이렇게 사다리 모양으로 올라오는 약간은 입구가 좀 좁은 화분이 있고요. 저 뒤쪽에 보이면 이렇게 길다란 화분이 있습니다. 길쭉한 화분이죠. 이런 화분들 같은 경우는 프릴 종류 아니면 두들레아 종류를 심기가 좋은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불걸 화분 같은 경우는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분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화분 무게가 그렇게 무거운 편은 아니지만 아까 소개드렸던 담따 화분이나 아니면 미소분처럼 이 가격이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가격대가 좀 높은데요. 그 이유는 이 화분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이 아주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그리기 위해서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작가가 들어가 있는, 여기에 정성이 들어가 있는 그런 수고스러움에 비하면 그렇게 또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지만 이 식물을 키우는 입장에서 이 화분 가격이 너무 높아져 버리면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 이브걸 화분 같은 경우는 작품의 퀄리티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 식물을 심었을 때 이 식물이 더 예뻐 보이는 그런 모습은 보여줍니다. 이 이브걸 화분도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구멍이 아주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빠짐이 좋은 편이고요. 단 아까 말씀드리지만 이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입구가 좁은 화분보다는 이렇게 입구가 넓은 화분에 심어주면 더 분갈이도 하기 좋고 물을 주기도 적당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입구가 넓은 화분에 자리 잡아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브걸 화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가 아주 안전하게 이렇게 좀 접착면이 아주 뭐라 그래야 되냐, 단단하게 붙여져 있기 때문에 떨어지는 확률이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 이제 이 다리 부분이 오래 사용하다 보면 물이 많이 묻게 되고 접착면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수제분을 구입할 때는 이 다리 부분도 또 신경을 써서 구입하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세 번째 화분은 구루밍 화분입니다. 이 구루밍 화분 같은 경우도 이 화분이 좀 가벼운 편입니다. 그러나 점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 단단합니다. 단단하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캐릭터가 아주 잘 섬세하게 그려져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수제 화분은 특히 이렇게 색채가 많이 들어간 화분들 같은 경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 페인트라 그래야 되나요? 물감이 떨어집니다. 이 화분 같은 경우도 참 예쁘고 이 점성이 높아 가지고 단단한 그런 특징을 보여주지만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이 물감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구루밍 화분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그리고 바깥면에다가 약간 유약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유약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림 물감이 떨어지지 않는 이런 장점은 있지만 보석처럼 이렇게 붙여져 있는 부분이 이 화분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아니라 이 그냥 스티커라 그래야 되나요? 이 본드 같은 걸로 이렇게 붙여 놓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떨어지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석이 박힌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 구루밍 화분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 디자인적인 부분이 참 마음에 들고 이 소품으로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이 구루밍 화분 같은 경우도 거의 대부분 이렇게 둥근 화분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사이즈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한 10cm에서 15cm 정도는 되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다리면도 아까 보여드렸던 세 가지 화분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해도 다리가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정교함도 있기 때문에 참 좋아하는 화분인데, 이 구루밍 화분 같은 경우는 아까 또 세 개의 화분보다도 가격대가 좀 높은 그런 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미소분이나 담따 화분, 구루밍 화분, 그 다음에 아까 보여드렸던 이브걸 화분 같은 경우는 수제 화분으로서 인기가 좋다 보니까 한 번에 구입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보통 밴드로 이 판매가 진행되고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판매가 되기 때문에 구입하고 싶은 분들이 참 구입하고 싶어도 구입하지 못하는 화분이기 때문에 중고 화분으로 나왔을 때 구매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이 구루밍 화분 같은 경우도 이 물구멍이 아주 이렇게 큽니다. 물구멍이 크기 때문에 배습에 아주 좋고요. 이 다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리 또한 아주 정교하게 아주 단단하게 붙어져 있기 때문에 다리가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화분 자체가 가볍고요.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물빠짐이 더 좋습니다. 좋기 때문에 단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 물감이 떨어지죠. 이렇게 유약 처리가 안 된 화분들은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되어 있어서 그림 물감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또 장점과 단점이 같이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끝으로 소개해드리는 화분은 제 이웃인 꽃향기님 화분인데요. 이 화분 같은 경우는 유약 처리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토분에 가까운 그런 재질을 가지고 있는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크기는 대략적으로 중형 화분 정도 되고요. 한 15cm에서 10cm 내외로 왔다 갔다 하는 화분이고요. 이 중품에서 소품까지 두루두루 키울 수 있는 그런 화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화려하지는 않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물마름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꽃향기님 이 화분에 심었던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일반 화분에 물을 줬을 때보다도 더 많이 물을 줬고요. 저 같은 경우는 주로 토분에 심는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묵은 다육이 위주로 다육이를 심어줍니다. 이 묵은 다육이 같은 경우는 뿌리 성장이 아주 더뎌지기 때문에 이 물마름이 좋지 않은 화분에 심으면
꼭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나이 든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토분에 가까운 그런 화분에 심어주는데요. 이 꽃향기님 화분 같은 경우는 완전한 토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한 독이분이 아닌데도 은은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특히 이 크기가 좀 작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무게가 좀 있어가지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꽤 무겁네 라는 느낌이 들 겁니다. 문스톤을 자리 잡은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이쪽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이쪽에서도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묵은 다육이들이 자구에 참 인색한데 생각외로 뿌리 성장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자구가 태어나고 있고요. 이 꽃향기님 화분 같은 경우는 가격대가 좀 있습니다. 이 작은 화분인데도 의외로 일반 시중에서 판매되는 찍어내는 화분보다는 가격대는 있지만 이 은은한 매력과 다육이들이 자라는 데 있어 가지고 물마름과 통기성이 좋은 그런 특징이 있어서 이 물마름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구멍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지는 않습니다. 작지는 않지만 그렇게 넓다라는 생각은 들지는 않고요. 보통 화분을 구입할 때 이 다리를 잘 보셔야 되는데 다리를 잘못 붙여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지금 꽃향님 작품 같은 경우는 통으로 제작이 돼가지고 이 다리가 떨어질 그런 위험성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작품에도 요즘은 또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토분과는 좀 다른 기존의 화분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유약 처리가 좀 많이 되어 있고 색이 좀 화려한 화분으로 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 한번 몇 개를 구입해 봤는데 역시 생각대로 단단하면서도 묵직묵직한 아무래도 흙을 많이 넣었다라는 것을 또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웃님들 중에 이렇게 화분을 만드는 분들이 참 많은데 매해 느끼는 거지만 매해 이렇게 변화된 그리고 발전된 모습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웃님들이 만든 그런 화분들을 나중에는 종종 써보면서 특징들을 수시로 알려주는 그런 영상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